여보 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환갑이 넘은 지금도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이 한마디. 이건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0세 홍현숙 씨 이야기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사람들은 금슬 좋은 부부라고 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밤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지. 남편 박재석 62세. 이 사람의 성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신혼 때부터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부터 남편은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저를 원했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저를 끌어안았고 제가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상관없이 뒤에서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잠깐만. 처음엔 젊은 부부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해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가 불러와도 의사가 조심하라고 해도 남편은 괜찮아, 조심히 할게라며 저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겨우 3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몸으로 아직 상처도 아문 지 얼마 안 된 그날 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지? 나 정말 많이 참았어. 아직 아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만이라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깨물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제가 몸이 아플 때도 남편의 요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 번만이라도 원 없이 해보고 싶어. 당신은 항상 빨리 끝내자고만 하잖아. 원 없이? 매일 밤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라기보다 그 욕구를 채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저는 60세, 폐경이 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몸은 형편없고 특히 밤에는 관계를 할 때마다 아래가 너무 아팠습니다. 질 건조증 때문에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매번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지금 매일 밤 이 한마디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기도문을 외웁니다. 하느님, 제발 오늘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어떤 날은 너무 아프고 지쳐서 관계하는 중에도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코를 골며 잠들지만 저는 화장실에서 물수건으로 아픈 몸을 닦으며 한숨과 욕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젊은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워서 나한테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제가 한심했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쉬자. 몸이 너무 안 좋아. 에이, 괜찮아. 금방 끝낼게. 아, 이 사람은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환갑이 넘은 지금도 이 사람의 성욕은 도대체 왜 이렇게 왕성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또다시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운동 나간다며 집을 나섰고 저는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운동복 재킷을 들어 올리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주머니를 뒤적이자 작은 은박지 포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파란색 알약 2알. 낯선 약이었습니다. 남편은 당뇨약만 먹는다고 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은박지에 적힌 글씨를 보려고 가까이 들여다봤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약을 들고 거실로 가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은박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실데나필.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 안 하고 약을 먹고 있다는 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에 실데나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남편이 발기부전 약을 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도 매일 밤 그런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나를 괴롭혀? 이런 망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남편이 유독 더 집요해진 것, 예전보다 더 오래 관계를 끌고 가는 것, 그리고 제가 거절하면 유독 더 화를 내던 것,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몸이 얼마나 아픈지는 생각도 안 하고 약까지 먹어가면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제 고통 따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저녁 뭐야? 곧 차릴게.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내내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고 웃고 있는 저 사람.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거지? 밤이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안 돼. 너무 피곤해. 에이, 금방이야. 금방.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오늘 발견한 파란 알약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 사람, 오늘도 약 먹었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언제부터 왜 이걸 먹기 시작했는지. 다음 날 남편이 또 운동 나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양말, 속옷 사이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손수건 아래 숨겨진 작은 비닐봉지. 안에는 똑같은 파란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지를 열고 세어봤습니다. 20알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거야.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이, 책상, 서랍, 심지어 화장실 수납장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면도기 옆에 숨겨둔 또 다른 약통.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빈 은박지 포장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먹은 거야?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 기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검색어들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발기부전 약 효과 빠른 것 실대나필 용량 늘려도 되나요? 60대 남성 발기력 유지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약 여러 번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검색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매달려 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마른 입술. 나는 이 사람한테 뭐였을까? 아내, 배우자, 평생 함께할 동반자. 그보다도 저는 그저 이 사람의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의 역할이 제일 컸습니다. 약까지 먹어가면서 말입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저와 남편. 그때는 몰라서 저러고 웃고 있지지. 앞으로 40년이 얼마나 괴로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김미경,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연수가, 미경아, 나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답답해서 얘기 좀 하고 싶어. 알았어. 30분 후에 커피숍에서 만나. 카페에 앉아 있는데 미경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연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미경아, 나 진짜 못 살겠어. 왜? 남편이 뭐 잘못했어? 그 사람이 약을 먹어. 약? 무슨 약? 발기부전 약. 미경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3년 전부터 몰래 먹었나 봐. 그래서 환갑이 넘어서도 매일 밤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거야.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경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수가, 너 지금까지 그걸 참고 산 거야? 응. 폐경하고 나서 너무 아프고 죽겠는데. 그 사람은 멈출 생각을 안 해. 약까지 먹어가면서. 미쳤네, 진짜. 그게 말이 돼? 네 몸 상태도 생각 안 하고. 나도 이상하다 싶었어. 환갑 넘은 사람이 왜 저렇게 왕성할까 했는데. 약 때문이었어. 미경이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연수가 그거 당장 따져 물어야 돼.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 남편? 그게 지금 남편이야? 내 몸 망가뜨리는 게 남편이야? 미경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연수가 너 평생 참고 살았잖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젠 아니야. 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은 무슨, 너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 사람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단 한 번도 남편은 상관한 적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지, 괜찮은지, 아픈지. 없어. 한 번도. 마. 그게 바로 문제야. 연수가 너 이제 말해야 돼. 싫으면 싫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아유 말해도 소용없어. 괜히 또 화낼 것 같아서 무서워. 또 싸움이나 날까봐. 화내게 둬. 40년 동안 너만 참았어. 이제 그 사람이 참을 차례야. 미경이의 말이 제 가슴에 콕콕 박혔습니다. 그리고 연수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정상 아니야. 60 넘어서 매일 그러는 거 자체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중독일 수도 있어.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중독? 그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연수가 일단 따져 물어봐. 왜 약을 먹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그리고 당당하게 말해. 이제 안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미경이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엔 결심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말해야 해. 남편과 대화할 용기를 내려고 며칠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낼까, 뭐라고 시작할까,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진짜 안 돼. 며칠째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또 그래. 요즘 맨날 피곤하다더니.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니, 진짜. 됐어. 금방이야. 남편은 제 말을 끊고 저를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몸이 굳더니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어, 여보, 왜 그래?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가슴이. 여보, 어디 아파? 유선 아빠. 남편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가슴 아프다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분노하고 원망했던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남편을 침대에 옮기고 온갖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우리 남편. 괜찮은가요? 심장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혈액에서 실데나필 성분이 과다하게 검출되었습니다. 네, 발기부전 치료제요. 혹시 남편분이 이런 약을 복용하시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몇 알이나 드셨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장량의 거의 3배가 검출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간 겁니다. 3배? 이런 식으로 과다 복용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목숨까지 걸고 약을 먹었다는 게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하룻밤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인, 남편분과 꼭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잖아. 언제부터 약 먹었어? 3년 전부터. 3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냥이 뭐야? 목숨 걸고 약 먹을 이유가 그냥이야? 나도 남자야.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0 넘으니까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 그게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약을 먹었다고? 남자로서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게 창피했어. 그래서 만족?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나 단 한 번도 만족한 적 없어. 뭐? 40년 동안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원해서 한 적 없어.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내가 원하는지, 괜찮은지, 아픈지 관심도 없었잖아. 매일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을 때마다 했어. 하지만 아기 낳고 3주 만에 날 괴롭힐 때 난 울면서 참았어. 폐경하고 나서 매일 밤 아파 죽겠을 때도 난 기도문 외우면서 참았어. 여보, 그런데 당신은 3년 동안 약까지 먹어가면서 날 괴롭힌 거야? 자존심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갱년기로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일 밤 관계 때문에 아래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 그래도 참았어. 당신 자존심 건드릴까봐. 미안해. 몰랐어. 몰랐어?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를 리가 없어. 모른 척한 거겠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나도. 됐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오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약을 권장량의 3배나 먹었대. 최악의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죽을 수도 있었대.
그래도 괜찮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괜찮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죽을 뻔했어. 자존심 지키려고 약 먹다가 죽을 뻔했다고. 미안하다니까. 미안하다고 다야. 40년 동안 나를 뭐로 본 거야? 당신 욕구 해소하는 도구?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난 차라리 당신이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나한테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정도로 지겨웠어. 여보, 이제 끝이야. 다신 안 해. 절대로.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못 알아들었어? 이제 안 한다고. 내 몸은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부부는 서로 존중하는 거야.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가서 쉴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여보, 잠깐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랐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응. 그래도 우린 부부잖아. 부부 사이에 그런 게.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만 미안하다고 하지 이거 봐 똑같지. 그게 아니라 남자로서, 남자로서, 남자로서 뭐, 남자 타령하다가 아예 이혼하는 수가 있어. 그래도 내 입장도 좀. 입장? 당신 입장?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하면서 나도 힘들었어. 나이 들면서 남자로서. 됐어. 그 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자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 그거 지키려고 약 과다 복용해서 죽을 뻔했잖아. 하지만 안 죽었잖아. 그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똑같은 다툼의 반복. 지금 농담해? 죽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신도 약 끊어. 무슨 소리야? 그 약 그만 먹으라고. 건강부터 챙겨. 나도 그럴 거야. 이제 그건 끝이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응.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힘들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상담받아. 병원 가서. 상담? 응. 60 넘어서 매일 그러는 게 정상이 아니래. 중독일 수도 있대. 무슨,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도 갱년기 치료 받을 거야. 우리 둘 다 병원 다니자.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60년 넘게 살았어. 이제 우리 몸 좀 아끼면서 살자. 서로 존중하면서. 미안해. 알아. 근데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금단 증상처럼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병원에 갔습니다. 비뇨기과 선생님과 상담을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갱년기 치료를 제대로 받기 시작했고 호르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진작 오시지.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왜? 상담 선생님이 나한테 성중독 경향이 있다고 그러대. 놀랍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받기로 했어. 제대로. 그리고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 40년 동안 괴롭혀서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아.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나 사실 무서웠어. 뭐가? 늙는 게, 남자로서 쓸모 없어지는 게. 그래서 약도 먹고 그렇게라도 증명하고 싶었나 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상담도 받고 약도 안 먹고 그리고 당신을 존중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정신적으로 더 가까워지면 안 될까? 무슨 말이야? 몸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대화도 더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런 거.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부터 남편은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요즘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딸 유선이는 잘 지내는지, 소소한 얘기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을 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좀 알겠어. 뭘? 부부가 뭔지, 나이 들어간다는 게 뭔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구나.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62년을 살아온 남편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네. 늦었지? 늦었어. 엄청. 남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 지켜볼게. 그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의 기도문을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나를 위해 산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저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숙 씨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연숙 씨처럼 용기 내어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선택한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